안녕하세요. 차트 심리학 작가 인생한방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미국 항공주입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 AAL이라고 검색하시면 종목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종목이 많이 빠졌습니다. 제가 다른 항공주도 봤는데 델타항공 많이 올라갔고요. 이 종목 좀 많이 빠졌습니다. 왜 빠졌는지 그리고 매수할 기회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 뉴스인데요. 아메리칸 에어라인 낮은 신입 급여로 구설수가 올랐다 라고 하면서 승무원들 신입 연봉이 공개가 됐습니다. 연 27,315달러다 라고 나오는데요.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한 달에 한 300만원 초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이걸 보면서 또 한국의 항공사들 승무원들 급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봤습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좀 화려한 직업이잖아요. 그쵸? 네, 화려한 직업이고 많은 분들이 대기원에서 뭐 학원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뭐 이렇게 해서 어렵게 들어가는 직장인데 생각보다 급여가 너무 낮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금액이 좀 컸나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비행기를 타잖아요. 그래서 비행기를 탄다는 것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스트레스 받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직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월 300만원 초반? 솔직히 대도시에서 300만원 초반을 받고 미국에서 살 수 있나? 일단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급여가 너무 낮아. 그리고 한국에 있는 항공사들 승무원들 월급을 봤더니 와, 이거보다 더 낮아요.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200만원대가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수당이나 뭐 이런 비행 시간에 따라서 또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금액은 2도 아니었고요. 사실은 3도 초반이 아니었고요. 3 후반 내지는 4 초반까지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위험한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를 보는 순간 좀 당황했고요. 솔직히 미국에서 이거 3자로 가지고 대도시 생활 힘듭니다. 제가 하는 급여는 이런 급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해외에 있는 항공사들 또 급여도 받습니다. 급여도 받는데 전체적으로 좀 낮습니다. 굉장히 높은 월급을 준다라고 하는 회사들도 4차가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항공사들이 좀 짬짬이를 해가지고 급여를 눌러놓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급여 좀 인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뭐 저는 주주기 때문에 이런 뭐 노조 관련된 이런 뉴스들을 보면은 왜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주가에는 이제 월급 올려주면 나쁘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파업을 한다 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진짜 머리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주주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노조하고는 별로 안 친하고 싶은 그런 뉴스들인데 실제 급여를 보면서 생각은 이거 너무 심하다. 그리고 보니까 그 오랫동안 일하면 그 직급이 막 올라가면 월급이 많이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근데 대다수의 승무원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일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일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어. 여러분 뭐 비행기 타봐서 알잖아요. 해외여행 뭐 간다고 6시간만 가도 지치잖아요. 그거는 우리는 몇 달에 한 번 갈까 말까 그런 수고스러움이지만 이걸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피곤한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급이 너무 작다 이런 생각이 들고 월급 인상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무리 주주지만 그래도 생각했던 금액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자, 어쨌든 아메리칸 에어라인 낮은 신입 급여로 구설수에 올랐답니다. 다들 놀란 거죠, 이 금액을 보고. 근데 실상은 다른 회사들을 이거보다 조금 높고 그리고 많이 준다는 회사들도 그렇게 높지 않고 한국의 항공사들 급여 보니까 너무 심하다. 좀 올려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오래 일하면 많이 준다라고 그 꼬시는 게 별로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기본 좀 신입 좀 높여주고
그 뒤에 가시는 분들이야, 높이 올라가시는 분들이야 정말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소수가 너도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희망 고문보다는 좀 급여를 일단 올리고 위에 금액을 좀 낮추더라도 그게 더 옳은 판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거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급여를 올리더라도 이제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올리더라도 그렇게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내용 보니까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 아메리카 에어라인이 이제 일하는 시간을 측정하는데 그 항공기 문을 닫는 그 순간부터 시간을 잰대요. 와, 이건 말이 안 되죠 사실. 왜냐하면 출근해서 가는 길, 그 다음 공항에서 대기하는 시간, 그죠? 그리고 또 출발을 하기 전에 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또 있잖아요. 그거는 일 아니냐는 거지. 그러니까 출발하기 전에 문을 탁 닫는 순간부터 이게 시간이 계산이 된다고 하니까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항공 쪽이 아무래도 좀 빡센 우리가 알지 못했던 빡센 그런 노동의 현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우리가 보이는 모습은 이제 승무원들이 굉장히 막 이쁘고, 그죠? 이쁘고 젊고 그 다음에 화려하고, 그리고 이제 걷는 모습만 봐도 참 그 뭐라 그럴까, 뭔가 각이 잡힌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월급이 이렇게 낮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월급은 좀 올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 위험한 직업인데 이건 좀 심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 올리더라도 그렇게 많이 올릴 것 같지는 않다. 왜? 굉장히 많이 올려봐야 가장 많이 준다는 회사도 그렇게 많이 주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조금 조정은 필요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 월급 올려준다고 해서 뭐 주가 확 떨어지고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뭐 파업까지는 안 가도록 좀 막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주가가 떨어진 이유는 위에 저 뉴스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실적 전망이 하향이 왔고요. 주가가 이거 5월 29일자 뉴스인데 6.2%가 급락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찾아봤는데 주가가 떨어진 이유는 위에 게 아니었고요. 이거 관련된 얘기거든요. 내용이 뭐였냐면 좀 경영진이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요.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내용이 뭐였냐면, 원래 그 항공주가 수익이 많이 나는 건 일반 여행객들이 아니에요. 저희 같은 여행객들이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 같이 여행하는 사람들은 보통 아주 일찍 싼 티켓을 사잖아요. 마진이 별로 없다고. 근데 이제 비즈니스로 출장 가는, 이제 기업 비즈니스로 쓰는 그런 티켓들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이제 급하게 표를 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 고객들이 굉장히 마진이 높은 고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싸게 가고 그들은 비싸게 가고 이런 구조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 내용 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와 있었냐면, 기업 고객들 같은 경우에 이제 대행사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이제 옛날 생각이 또 나더라고. 옛날에 20년 전에 제가 미국 출장 갈 때, 또는 뭐 중국에 출장 갈 때, 베트남 출장 갈 때, 그때 보면은 제가 티켓팅을 안 했거든요. 그때 이제 뭐 했냐면, 이제 대행사가 있어서 여행사에다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하면, 나 이번에 라스베가스 출장 갈 건데, IT 뭐 전시 관련된 출장 갈 건데 표 좀 알아봐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 당시만 해도 라스베가스 직항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표를 가격대를 좀 이렇게 수준에 맞게 그쵸, 사원이냐 대리냐 과장이냐 부장님이냐 뭐 차장이냐 뭐 사장님이냐에 따라서 티켓이 좀 달라지죠. 달라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뭐 그렇게 뭐 잘 나가던 그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티켓을 들고 오거든요. 그 들고 오면 이제 와, 이렇게 오는 거죠. 잘 제피니스 에어라인 요거 하고, 그 다음에 기억에 UA가 먼저였나 AA가 먼저였나 모르겠어요.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잘 타고 가서 도쿄에서 UA 타고, 그 다음에 미국 내에서 AA를 타고 라스베가스를 들어가는 요런 형태의 티켓을 제가 발급한 게 아니고 그 여행사가 들고 왔거든요. 제가 간 것도 아니에요. 갖다 줘요. 갖다 주고. 아마도 미국에서는 아직도 이런 대행사가 있지 않은가, 기업 서비스하는 회사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아메리칸 항공에서 이게
뭔가 실수를 한 게 뭐였냐면, 기업 고객들 대상으로 이 대행사들이 이제 표를 가져가면 굉장히 싸게 가져간다고. 그래서 이제 기업 고객들한테 직접 팔겠다라고 한 것 같아요. 직접 팔면서, 야, 니네들한테 내가 싸게 줄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대행사 쪽으로 이제 마진이 낮으니까 이제 그래서 그 방향을 바꾼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아메리칸 항공이 모든 지역을 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면 상관없지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일정이. 그러면 기업에서 티켓팅을 하는 뭐 총무팀이나 뭐 이런 데, 재경팀이나 이런 데 사겠죠. 하는 경우에 AA는 하나밖에 없고 이 나머지를 사야 되는데, 이 따로따로 각각에 가서 사는 게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아무리 싸더라도. 그리고 내가 가는 여행도 아니고 회사 직원 대신해서 티켓팅 해주는 건데, 굳이 내가 이걸 따로 가가지고 예매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사실. 그쵸?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대행사에 대해 이렇게 맡겨버리는데, 아메리칸 항공에서 이제 그런 정책을 해버리니까 문제는 기업 고객 쪽에서 실적이 확 떨어진 거야. 조금만 생각해봐도 얘는 잘못된 것 같아요. 잘못된 생각이야. 왜? 니네가 다 커버도 못하잖아, 전 지역을. 특히 글로벌 쪽은 다 안 되잖아. 그런 상황에서 이건 잘못된 판단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구매를 하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내 티켓도 아닌데 굳이 싼 거 막 찾아다니면서 내가 직접 항공사마다 들어가서 예매하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실수다. 이건 잘못된 판단이었고, 만약에 기업 고객들한테 더 싸게 팔고 싶은, 마진을 좀 높이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면 기존에 있던 서비스는 그대로 두고, 대행사에 이렇게 맡기는 건 그대로 두고, 여행사나 대행사에 그대로 두고, 대신에 뭐 해줘야 돼? 홈페이지 내에서 이런 걸 좀 홍보해서 이게 양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진 이유는 얘 때문입니다.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이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두 개 뉴스를 보면서 급여는 좀 올려줘야 될 것 같아. 이건 좀 심하다. 심하다라는 거고, 올려줘 봐야 큰 금액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조가 원하는 게 막 이것도 올려 저 올려도 뭐 이렇게 얘기 나오지만, 실제로 보니까 가장 많이 받는 항공사조차도 그렇게 높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항공사들이 좀 짬짬이라는 느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급여는 조금 올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월급 너무 작아. 솔직히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그런 직업인데 월급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이거는 뭐, 그리고 주가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아요. 주가에 영향을 받는 건 이런 게 영향을 받는 거죠, 실제. 그리고 항공주에 영향을 주는 거는 승무원의 급여나 임금이 아닙니다. 제가 항공주 할 때마다 얘기하지만 원유 가격이에요. 원유 가격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수익성이 달라진다고. 그리고 실제 수익은, 항공주의 실제 수익은 여기서 얘기하는 여객 관련돼서는 기업 고객이고요, 일반 고객 아니에요. 기업 고객이고, 이걸 놓쳤으니까 에러가 뜬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화물 운송이에요. 화물 운송인데 대한항공에서 아시아나의 화물 운송을 어딘가에 팔겠다고 얘기하니까 대한항공 주주님들 화나신 거 아니에요. 돈 되는 걸 판다고? 매각한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뭐가 남아? 이렇게 되는 거라고. 자, 어쨌든 주가는 이것 때문 아니고요, 얘 때문에,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주가는 빠지고 있고, 다른 회사들은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유가가 좀 빠지고 있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괜찮았고, 성수기고, 이제 여름 성수기 또 오잖아요. 그런데 실적 전망을 하향했대. 빨리 정책을 전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가 헛짓거리 하면 이렇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왜냐하면 전기차 안 좋다고 얘기했고, 유럽에서 뭐 전기차 도입을 뭐 급하게 하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니까 지금. 그리고 중국 전기차가 유럽 들어가고 난리 치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테슬라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했는데, 머스크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전기차 얘기 안 하잖아. 이제 전기차 얘기 안 하고 이제 소프트웨어 얘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얘기하고, 그 다음에 로봇 얘기하고, AI 얘기하고,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영자가 이렇게 방향을 좀 틀어줘야 돼. 근데 이거 어떡할 거야?
진짜 깝깝하다 진짜. 그래서 그 비싼 월급 받으면서 그런 헛짓거리 하면은 주주들이 바로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너 나가. 그래서 이번에 뭐 한 명 잘린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만, 한국에 도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가를 떨구는 잘못된 경영 정책을 냈을 경우에 언제든지 잘릴 수 있다라는 좀 그런 게 있어야 한국 주식도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미국 주식 하면서 가장 부러웠던 점은 이거예요. 주식이 떨어지면 CEO가 긴장해. 왜? 잘릴까봐. 근데 한국은 뭐야? 주가가 떨어지면 뭐야? 좋아해. 왜냐하면 세금을 덜 내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사실은. 자, 어쨌든 아메리칸 에어라인 차트 분석을 해봤는데요. 델타항공 여기쯤 있습니다. 이미 지금 쫙 올라가서 있습니다. 얘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네. 안타깝습니다. 자, 어쨌든 요렇게 지금 삼각 수렴을 해 가면서 요렇게 오고 있습니다. 삼각 수렴은 요렇게 뚫고 내려오는 차트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구라치고 이렇게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구라치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여기서 그냥 꺾어져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삼각 수렴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페이크가 굉장히 많은 차트예요. 방향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뭘 판단을 해야 되냐면, 지금 현재 주가가 어느 수준이냐. 위에서 이제 헛짓거리 하면서 가이던스 낮게 나오니까 주가 쭉 빠지는 거거든. 그런데 이게 이 코로나 때잖아요. 코로나 때 이렇게 빠진 거거든. 지금 현재 가격이 11.33이고 제가 잡은 저점이 11달러예요. 코로나 때 여기서부터 빠지기 시작한 거거든. 코로나 이전에는 이 주가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유가가 워낙에 낮았어, 이 당시에. 유가가 낮으니까 수익성이 계속 좋은 거고, 그때만 해도 뭐 글로벌이니 해가지고 여행 엄청 다닐 때고, 그쵸?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코로나 터지면서 빵빵 내려왔었고, 다른 종목들은 이렇게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 얘만 지금 이렇게 와 있는 상태. 11달러, 어쩌면은 10달러가 잘하면 깨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지금 11달러 조금 위에 있는데 10달러 밑으로 살짝 빠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해야죠. 언제 살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해요. 저는 있어요. 저는 있고, 저는 예전에 여기 사가지고 여기서 먹었고, 그리고 내려올 때 또 여기쯤에서 아마 샀을 거예요. 다시 사가지고 이제 지금 평단이 거의 조금, 얘보다 조금 위에 있는, 현재 가격 조금 위에 마이너스 조금 있는 그런 상태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를 매수를 한다, 없다 그러면은 지금 11달러인데 고민을 해야 돼요. 11이냐 10이냐. 10달러에서 지금 분위기 별로 안 좋으니까 10달러 깨고 살짝 더 내려갈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 9.9 이 정도, 10달러 밑으로 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9.9 정도 깨고 살짝 내려갔다 싹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9.9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위에서 그 가이던스 낮게 나왔지만 잘못된 걸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거고 다 얘기하고 있을 거야. 아마 이 바보야,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했을 테니까 아마 그 부분은 좀 수정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승무원들 월급 올린다고 해서 주가 떨어지진 않는다는 거고, 그래서 빨리 타협을 보고 줄 돈은 주고. 너무 심해. 저는 회사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심하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300만원 초반으로 미국에서 어떻게 삽니까? 살지 말라는 얘기죠. 렌트비도 안 나옵니다, 저 돈으로. 자, 어쨌든 지금 11달러인데 이제부터 고민을 시작해야 됩니다. 11달러에서 반등이 나올 거냐, 10달러에서 반등이 나올 거냐, 이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코로나 터져도 여기까지 왔던 가격인데, 그래서 지금쯤이면 매수를 좀 기다려 볼 때가 아닌가, 고민할 때가 아닌가 싶어서 이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어느 정도 빠지면 다시 올라갑니다. 주가는 미국 주식들 다 그러잖아요. 이 회사가 뭐 작은 회사도 아니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잘 잡아서 매수하시고 큰 수익, 제가 잡은 고점은 17.7달러, 10달러면 70%고요 24달러면 2배가 넘습니다. 좋은 수익으로 먹을 수도 있다. 제가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먹었으니까
여기 쭉 먹었나 여기 쭉 먹었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큰 수익을 먹을 수 있는 종목이다. 너무 많이 들어가지 마시고, 예, 너무 많이. 왜냐하면 유가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는 말고 좀 적당하게 들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생한방이었습니다.